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호입니다. 네, 요즘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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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 시국에 감기 걸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예, 네, 네. 이제 가을이 왔는데, 네, 대표님도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네, 예. 네. 오늘은 미국 단편소설 특집 네, 마지막 편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아, 네, 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학 뭐 관련돼서 뭐 출판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영문을 배우긴 했지만, 사실은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네, 이제 저희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네, 이 비전문가들끼리 두 명이서 그냥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하여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그 미국 단편 소설 특집이기도 하면서 네. 언택트 문학 생활도 약간 연관이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의 작품은 영화로도 더 네, 유명하고 아마 뭐 제 또래 젊은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영화로만 접한 분도 많을 겁니다. 사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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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피츠제라드입니다. 이제 뭐 영문학을 이제 전공하면 역시 듣겠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이제 미국 소설이나 미국 문학에 좀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재즈 에이지, 그러니까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죠. 그래서 네, 미국 문학 같은 경우가 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작가들은 이제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 네, 넘어가는 그래서 네, 미국 문학이 이제 좀 토대를 음, 예, 만드는 작가들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음.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의 문화적인 뭐 르네상스라고도 부르고 가장 좀 네, 화려했던 화려했던, 재즈 네, 시대, 그 재즈 에이지의 대표적인 작가고 이 이후에 이제 뭐 로스트 제너레이션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네, 네, 재즈 에이지 가장 문학의 미국 문학에서 화려했던 순간을 대표하는 작가 오늘 피츠 제랄드를 해서 네, 오늘은 미국 단편 소설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 네. 뭐 워낙에 유명한 네, 작가죠. 네. 1896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역시 사망했고요. 얼마 못 사셨네요. 이제 워낙 피츠제랄드의 이 사생활적인 부분은 좀 많이 유명하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와이프 네, 젤다가 더 젤다, 네, 유명하고요. 예. 굉장히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불우했던,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젤다 피츠제랄드에 대해서도 요즘은 많이 그 음, 젤다의 작품들이나 아니면 네, 젤다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예. 젤다 오히려 자체가 젤다가 더 음, 유능한 건 아닌가 네, 네. 하는, 아무튼 스코 피츠제라드입니다. 그냥 피츠제라드 하면 뭐 워낙에 유명하죠. 그래서 F 스코 피츠제라드고요. 1896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사망했고 미네소타주 세인트포주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그 학내 뮤지컬 또 드라마 클럽 활동에 이제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1917년에 군에 입대를 했지만, 이제 1917년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기 바로 1년 전이죠. 근데 네, 이제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피츠제랄드가 조금 그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면서도 또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하고 좀 걸쳐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로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해밍웨이로 대표되고 음, 보통은 이제 세계 대전 그러니까 음, 1차,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에 가졌던 인류는 나아질 것이고 음, 뭔가 과학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모조리 깨지면서 과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라는 걸 고민했던 게 잃어버린 세대 러스트 제너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때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범위를 좀 1차 세계대전의 초반까지도 좀 확장을 한다면 사실은 재즈 에이지랑 좀 걸쳐 있어요. 그리고 그쵸, 사실 재즈 에이지 시대가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랑 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시대 이후에 미국이 이제 대공황을 겪고 이 네, 대공황에 대한 유럽의 이제 그 반응이 이제 나치와 그 음,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이제 글 쓰고 뭐 1년 만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즈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사실 또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또 포함되기도 그쵸,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작가로도 분류가 됩니다만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재즈 에이지에 조금 더 적합한 음.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단편집, 말갈량이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이제 재즈 시대 이야기들을 이제 잇따라 책을 내놓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즈 시대의 문학의 기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즈 시대의 걸작이자 피츠제라드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네. 출세작이죠. 위대한 개츠비. 이걸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이 당시에 아주 뭐 위대한 개츠비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아주 뭐 총화였죠. 그래서 미국 문단 내에서 총화였고 유럽의 어떤 뭐 낭만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응답이다. 뭐 그러고 뭐 엄청난 인기를 겪었던 누렸던 이런 작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피츠제랄드는 이 이후에는 영화 작업을 네, 좀 많이 시나리오도 시나리오 작가로 했고 이제 또 이제 재즈 에이지 시대의 미국 작가들의 특징, 또 재즈 에이지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이 걸쳐 있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20년대에서 40년대의 미국 작가들이 사실은 헐리우드와 많이 협업을 했습니다. 사실 존 스타인백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타인백 하면은 뭐 분노의 포도, 또 뭐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스타인백이 커리어의 한 절반 정도는 영화 시나리오에 몰두했거든요. 그래서 피츠제랄드도 영화 헐리우드의 협업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와 정말 밀접한 네. 관련이 있고, 이 헐리우드가 이제 막 처음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지금의 헐리우드의 이런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이제 40년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영화사에서 헐리우드가 맨 처음부터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인기를 누렸던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원래 맨 네.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었죠. 그래서 독일의 무르나우 감독이나 프란츠 랑 같은 이런 독일 영화가 사실은 맨 처음 190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또 30년대까지도 독일 영화가 굉장히 딱 그 전 세계의 이런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고 그 이제 독일의 영화가 이제 그 히틀러나 나치의 몰락과 함께 또 결국에는 이제 뭔가 그 나치가 집권하면서 이제 독일 영화 산업 자체가 뭔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건전가요 비슷한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 자본이나 또 상업적인 게 미국 헐리우드로 넘어가면서 이제 헐리우드가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지금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시스템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그 영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 글을 쓰는 이런 작가들이 이제 당시 미국 작가들이 많이 했고 뭐 스타인백이나 피츠제랄드 이런 사람들이 30년 40년대에 이런 헐리우드의 영화 작업을 하면서 또 지금의 사실 헐리우드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또 이따가 말씀해 주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그것도 이제 네. 피츠제랄드 단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 좋아하시는 브래드 피트가 나오죠. 네. 그 작품도 그렇고 또 원작인 거죠. 원작. 그냥. 네. 그 작품도 피츠제랄드 건데 그러니까 피츠제랄드 자체가 시나리오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또 애초부터 이런 영상 또 뭐 대학 다닐 때 뭐 뮤지컬 이런 거를 했기 네.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글보다는 이런 영상 쪽. 영상이나 더 이 텍스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매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피츠제랄드 자체의 글이 또 영화에 또 많이 네. 적합한 스타일의 글을 썼던 네. 작가입니다. 네. 소개해드릴 미국 단편 피츠제랄드의 단편은 뭐냐면 위대한 개츠비의 초안 네. 프리퀄격인 단편 겨울꿈. 네, 겨울꿈입니다. 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오는 미국 꿈이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겨울꿈. 아직 겨울 꿈으로만 이제 정착되어 있던 그런 단편인데 잠깐 이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 겨울 꿈은 메트로폴리탄 매거진 1922년 되게 유명한 작품. 네, 12호로에 이제 발표되었고 세 번째 단편집
그 모든 슬픈 젊은이들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내용은 그 주인공 덱스터 그린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골프장에 캐디로 일을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을의 부잣집 딸인 주디 존스를 만나게 돼서 남몰래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짝사랑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업도 성공한 다음에 다시 그 주디 존스를 만나게 되는데 주디 존스는 약간 돈 많은 사람 남자들을 조금 이렇게 어장관리하는 완벽한 어장관리죠. 그런 게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디 존스도 그 덱스터 그린을 약간 이렇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덱스터 그린만의 오해일 뿐. 항상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하죠. 네, 주디 존스 옆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덱스터 그린도. 네네. 근데 이제 덱스터 그린은 주디 존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막 그 열망을 못 이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디 존스를 포기하고 다른 여성과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발표하기 전날인가 네. 주디 존스가 다시 덱스터 그린을 찾아와서 막 네. 흔들어요. 그리고 나쁜 여자네요. 예, 그쵸. 이렇게 네. 한 명이라도 떠나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예, 근데 그 덱스터 그린은 거기 주디 존스에 넘어가서 파혼을 하고 파혼까지 했는데 주디 존스가 다시 또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덱스터 그린은 뉴욕으로 떠나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아예 주디 존스를 잊고. 근데 한 7년 후쯤 그 주디 존스를 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주디 존스가 현재 결혼을 했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인데다가 주디 존스를 너무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시들어가는 네. 주디 존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덱스터 그린은 그냥 몇 년 만에 눈물을 흘릴 정도의 상실감. 네, 그 젊은 날에 청춘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변덕스러운 열정 그리고 그 빛과 신명이 사라졌을 때의 덧없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위대한 개츠비의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비슷한 플롯. 프리퀄이.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개츠비는 이 주인공이 약간 흑화된 거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좋아. 그러면 걔네 옆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이 덱스터 그린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퍼하고 이렇게 단편이니까 네.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개츠비는 이제 얘가 이름을 개츠비로 바꾼 다음에 옆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난 이렇게 잘 살지롱 뭐 이게 개츠비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겨울 꿈을 모티프로 해서 더 플롯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위대한 개츠비를 썼다라고 실제로 피츠제럴드의 친구에게 위대한 개츠비의 초안이 겨울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 자체가 사실은 뭐 워낙에 위대한 소설이고 위대한 개츠비가 지금 미국 문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대한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를 또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당연히 뭐 작가가 길을 가는데 벼락 맞고 한 큐에 쓰는 건 없듯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작품 하나가 완성되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개츠비의 초안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처음에 뼈대를 잡는 작품이고 그런 면에서는 위대한 개츠비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피츠제랄드의 작품이 영화로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위대한 개츠비 하면은 영화 뭐 그걸로 이제 많이 난 접하기 사실 때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위대한 개츠비 영화로 봤습니다. 글은 안 봤습니다. 진짜요? 안 읽어보셨어요? 네.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출판사 대표가 위대한 개츠비를 안 읽어봤다라고 하면 저야 뭐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긴 했지만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럴 거예요. 뭐 출판사 대표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는 사실은 않았겠죠. 그냥 위대한 개츠비 하면 원작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영화로 그냥 충분히 재밌었기 때문에. 피츠제랄드의 단편 겨울 꿈 이야기를 네, 네.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단편소설 특집 마지막 편을 정리하면서 네. 그동안 많은 작품들 저희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읽고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뭐 평론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그냥 단지 독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 않을까? 한두 번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귀엽게 봐주십시오. 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